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국어 금성류 교과서 제 3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입니다. 소나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9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소나기가 소나기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를 한번 배워볼게요. 소나기는 성장 소설이면서 그리고 그 제목에 소나기라는 제목에 사실은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작품을 좀 읽어주시면 나중에 왜 소나기라고 제목을 지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소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설은 5단 구성으로 되어 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발단 부분을 배울 거고요. 오늘은 전개까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소년 나왔어요. 인물 나왔네요. 우리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가 있고요. 소설 구성의 3요소로는 인물, 사건, 배경. 소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인사배라고 해서 인물, 사건, 배경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물이 바로 등장했어요. 소년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아직 나는 등장하지 않은 걸 보아서는 3인칭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소녀 나왔어요. 소년과 소녀 나왔어요. 곧 윤초신의 증소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시라는 건 옆에 교과서 날개에 나와 있죠. 한문을 좀 아는 유식한 양반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증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는 한듯이. 그러니까 그 윤초신의 증손녀인 소녀는 어디서 왔음을 알 수 있냐면 서울이라는 곳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나 못하는 듯이 막 물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소녀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겠죠?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러니까 이 물장난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며칠째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그 징검다리라는 곳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지만 96쪽, 97쪽 그림이 잘 나와 있지만 이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임시로 놓은 다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앉아 있으면 길을 건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리 비켜줘. 친구야, 나 건너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소녀는 어떻게 하나 보도록 할게요.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지금 이런 행동. 소녀가 길을 비키기를 기다리자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심리를 알 수 있잖아요. 소년의 성격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성격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말하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죠? 소년의 성격. 소년의 성격은 소극적이다. 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행,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다음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왜냐하면 소녀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소년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소녀의 지금 외양 묘사를 하고 있는데 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팔과 목덜미가 휘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소녀가 서울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서울 출신은 이렇게 바깥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살을 탈 일이 별로 없는데 시골 출신, 시골에 살고 있는 이 소년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럽다라고 이제 뒤에서 넌지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어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 하나를 집어낸다. 하얀 주약돌이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띄어 건너간다. 주약돌을 건너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다 건너가더니 획 이리로 돌아서며 소년을 보면서 말하는 거지. 이 바보! 주약돌이 날아왔다. 이 주약돌. 이 주약돌의 의미, 그리고 왜 이 소녀가 소년에게 바보라고 말했을까? 좀 생각해 보시죠. 소녀는 소년이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녀가 놀았어요. 징검다리를 막고서, 소년이 가지 못하게 막고서 그 가운데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뭘 말하는 거냐면 나랑 같이 놀아달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힌트를 주고 길을 막고 놀고 있었는데 결국 소녀는 기다리고 넘어가지 않고, 징검다리를 넘어가지 않고, 비켜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소녀 입장에서는 좀 뾰루퉁해진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서운하고 답답했겠죠. 아, 좀 같이 좀 놀자, 혹은 좀 비켜줄래? 라고 말하면 그것을 물고 삼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조약돌을 던졌어요. 하얀 조약돌에 담긴 의미 두 가지. 첫 번째, 지금 이 조약돌은 소년에 대한 소녀의 어떤 관심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친해지고 싶은 소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어떤 소녀의 서운함.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깜짝 놀란 거죠.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바사의 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제 저쯤 갈반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소녀가 이렇게 자기에게 조약돌을 던지고 간 다음에 소년도 사실은 소녀에게 관심이 있었죠. 근데 그걸 표현하지 못했던 거죠. 왜? 소녀는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발돋움을 해갖고 소녀가 어디 갔지? 라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저쪽 갈반머리에서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러니까 갈꽃을 꺾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찬찬한 걸음이었다. 여러분들 갈꽃은 그러면 언제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그러니까 이 갈꽃이라는 것, 갈밭, 뭐 갈대, 뭐 이런 것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계절적 배경, 가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고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 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베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이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소년도 소녀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소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걷혀 있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소녀의 그 마음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리고 소년 역시도 소녀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소녀를 더 이렇게 피하게 된 거죠. 소녀의 그림자가 배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배제하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보았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왜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을까요? 물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했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쳤다. 싫었다. 자신은 검은 얼굴이라 싫었던 거예요. 소녀는 흰 얼굴이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소녀는 소녀를 보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뭡니까? 소녀는 뭐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어요. 왜? 소녀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년의 두 손은 물속을 움켜왔다. 몇 번이고 움켜왔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너무 창피하죠. 소녀가 그 보고 있었다니. 숨어서 내 하는 꼴을 엿보고 있었거나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왜? 부끄러워서. 이게 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디딤돌을 헛짚었다.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이 황순한 소설의 특징이, 소나기의 특징이 아주 그냥 간결해요. 그죠? 아주 문장이 짧아요. 전개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몸을 가릴 데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내가 짜릿하니 코를 찌른다고 생각했다. 미간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아찔했다. 찝찝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커피였다. 그 얼마나 창피했는지 커피까지 흘렸어. 소녀는 한 손으로 커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토요일이었다.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가에 앉아 물장난하고 있었다. 모르는 채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 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성스럽게 건넜다. 그럼 왜 여태 그동안은 큰 길 건너듯이 건너는데 왜 조심성스럽게 건넜을까? 그건 왜요? 소녀 앞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 소녀 앞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못 들은 채 했다. 뚝 위로 올라섰다. 이게 무슨 주기지? 이제 뭡니까? 소녀가 소년에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말을 걸었어요. 무슨 주기지? 라고 질문했어요. 이걸 통해서 소녀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소녀의 성격은 어때요? 소녀가 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그랬습니다. 조약도 집어 던지고 지금 말도 겁니다. 그래서 소녀의 성격은 어떻다?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그러니까 수줍음이 많다. 라는 거.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수줍음이 많은 거예요. 수줍음이 많다. 비단죽에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을 한 3마장쯤. 그 마장 오리나 심리가 못 되는 거리 한 1-2km? 소녀는 우대로 위로 한 10리 가까운 4km 정도인데요. 심리가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고 너 저 산 너머에 가본 일이니? 벌 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을래? 야, 소녀 아주 그냥 말 한 번 나누지 않은 소년에게 말을 걸더니만 놀러 가자. 시골 오니까 혼자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게 데이트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녀의 어떤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소녀임을 알 수 있죠. 저래봬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겠지. 멀면 얼마나 멀기에 이런 뜻이에요. 서울에 있을 때는 아주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바 벌 것만 같았다. 왜 뭡니까? 자기의 소극적인 태도가 너무 뭐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소극성을 자책하는 거죠. 스스로 책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논 사이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거지 하는 곁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턴논의 참새를 봐야 할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뭡니까? 이 내적 갈등. 나 지금 얘랑 이렇게 놀 때가 아니라
집에 가서 참새 쫓아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딱 했어요.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댄다. 허수아비가 되고 우쭐거리면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피었다. 저만치 허수아비가 또 서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소년도 달렸다. 따라가는 거죠. 소녀하고 노는 게 좋다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도 하려는 듯이. 그러니까 소녀하고 노는 게 더 좋으니까 그걸 선택한 거예요. 내적 갈등이 해소됐죠. 소녀의 곁을 스쳐 그냥 달린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 부딪힌다.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 매물 둔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가 매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보세요.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 굉장히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죠. 그런데 그 소년의 눈을 어지럽힌다. 저놈의 독수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때문이다. 여기까지 니은으로 묶으시고 필기는 여기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 독수리 때문에 정말 어지럽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소녀와 함께 하는 설렘, 떨림, 설렘을 독수리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소년의 어떤 성격? 순박함.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나는 등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건 3인칭이다. 인물의 심리 상태를 묘사합니까? 안 하니까? 묘사하죠. 뭐 톤론의 참새를 봐야 되고 저 독수리 때문에 내가 어지럽다 라고 말하는 게 속마음을 완전히 파악하죠.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 탓을 하면서 자신의 설레는 마음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돌아다 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자신의 어떤 기분, 소녀의 기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녀의 즐거움.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거기서부터는 3미까지 밭이었다. 수수단을 세워놓는 밭머리를 지나갔다. 저게 뭐니? 원두마. 여기 참이 맛있니? 참외.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아. 하나 먹어봤으면. 소녀는 참외 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무 두 밑을 뽑아왔다. 아직 밑이 덜 들어있었다. 좀 어떻다라는 거냐면 덜 익었다 이런 뜻이에요. 잎을 비틀어 팽개치는 소녀에게 한 입 건넨다. 그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어 물어낸 다음 손톱으로 한돌이 껍질을 벗겨 우겨 깨문다. 지금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녀보다 잘하는 걸 찾은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시범을 보이면서 난 너보다 잘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결국 소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소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녀도 따라했다. 그러나 새 입도 못 먹고 맵고 지려. 맛이 덜 익어서 하며 집어던지고 만다. 참 맛없어서 못 먹겠다 라고 하면서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렸다. 이것은 지금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행동에 동의를 해주면 뭐예요?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녀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나도 그래 이러면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산이 가까웠다. 단풍이 눈에 따가웠다. 단풍이 눈에 따가웠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소나기는 웬만한 시보다도 더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들. 단풍이 눈에 따가웠다. 그리고 뭐 아까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 뭐 이런 표현이 너무 시적입니다. 야,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도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쌀이꽃, 이게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근데 이 양상같이 생긴 꽃이 뭐지? 여러분 보세요. 보라색은 아주 사실 보랏빛 너무 예뻐요. 도라지꽃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복선이 돼요. 소녀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뒤에 이제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리는데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보랏빛으로 물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작품도 잘 분석하시라고 미리 스포를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근데 이 양상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마타리꽃. 그러니까 보랏빛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뭐하는 거? 복선. 암시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보였다. 약간 상기된 얼굴엔 살포시 보조개가 떠올리며 즐거운 거죠. 다시 소녀는 한 움큼 꽃을 꺾어 왔다. 싱싱한 꽃가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그러나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 왜? 그 소년이 고마운 거예요. 소년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소년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산바로깨로 올라갔다. 맞은편 골짜기에 오순도순 초가집이 몇 모여 있었다.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바위 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유달리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칡덩쿨이 엉키어 끝물 꽃을 달고 있었다. 꼭 등꽃 같네요.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다. 저 꽃을 보니까 등나무 밑에 놀던 동무들이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리움, 도시, 동무들의 친구들에 대한 다시 써드릴게요. 도시 친구들에 대한 동무들에 대한 그리움. 그 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꽃소리가 달리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칡덩쿨을 굴어주었다. 소녀는 놀라 달려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녀는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을 내비쳤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생채기에 입술을 가져대고 빨기 시작한다. 지금 적극적으로 갑자기 행동하기 시작하죠. 다친 소녀를 보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소년의 적극적인 행동. 그러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획 저쪽으로 달려간다. 좀 만에 숨이 차 돌아온 소녀는 이걸 바르면 낫는다. 송지는 생채기에다 문질러 바르고는 그 다름으로 칡덩쿨 있는 데로 내려가 꽃 달린 줄기를 이빨로 끊고 가지고 올라온다. 그러고는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보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막 주도적으로 막 소녀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가만히 있어. 이제 바뀌었어요. 성격.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오히려 소녀가 소극적으로.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보자. 누런 송아지였다. 아직 콧뚜레도 깨지 않았다. 소녀는 고삐를 바투 잡아쥐고 등을 긁어주는 척 후딱 올라섰다.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그럼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직유법 사용했죠.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소녀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소녀.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럽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왜요? 이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개울에서 소녀한테 바보라고 말했던 거에 대한 넌 이거 못하잖아.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뭔가 좀 자신감이 충만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여기까지가 전개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위기와 절정을 배울 건데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재미있어요. 안타깝고.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